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떻게 건설되고 있을까,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좀 길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였던 그 자료입니다. 제 이 내용들은 다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데 당분간 비공개로 해놓을 겁니다. 그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제가 오픈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대비를 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건 거창한 얘기고,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인공지능 그 반도체 시장에 올라타서 독점적으로 지금 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천 캠퍼스라든가 청주 캠퍼스가 포화 상태입니다. 청주는 지금 증설을 하면서 M15X가 하반기에 가동을 하고 또 나머지도 내년에 가동할 예정인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그 증설을 하려고 용인 그 원산면에다가 126만 평에다 반도체 공장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보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보면 AI라든가 자율주의 행위라든가 고성능 컴퓨터, HPC라 그럽니다.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라 그러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초미세 공정과 고성능 메모리 수요. 그런데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에요. 20%가 넘을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SK는 원산면, 삼성전자는 이동 남사에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하루속히 이 반도체 캐파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언제 공개를 하게 되면 그때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좀 사이즈가 커서 제가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SK하이닉스의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반도체 공장이 4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삼성은 P1, P2, P3로 하는데, 용인은 Y1에서부터 Y4까지 4개의 팹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게는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토지 이용 계획 잘 보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주차장 용지도 있고 그 지원시설 용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주택지 가지고도 관심이 많죠. 여기도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은 제가 최근에 용인 가서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은, 원래는 27년 하반기에 토지 이용 계획으로 예정돼 있지만 요 지금 하천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요 하천 정비가 지금 거의 끝나면 이런 이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는 내년 5월 6월이면 토지 사용 시기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내년 9월 10월이라는 믿을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주택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밑에 제가 연락처를 드려놨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는 지금 여기 Y1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지금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354kV 변전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하수 처리장이 여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에너지 시설이라든가 오페스 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선, 이런 것들도 이제 부대 시설인데 이런 것들도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스 공급 시설이라든가 변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돌고, 여기 이제 소부장이 대략 한 50개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추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글을 올려놓은 내용보다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는 이제 사업 위치는 원산면,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졌으니까 제가 이런 데다 시간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밑에 내용을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축
허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서 딱 다 만들었거든요. 팹은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11층입니다. 11층이라 그러면 크게 크린룸이 1, 2, 3에 한 층, 4층 전기, 5, 6, 7 하나, 8 전기, 그 다음에 9, 10, 11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는 이천에도 3층 팹이고 여기 용인에도 3층 팹입니다. 3층 공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11층이라는 거는 건축 허가에서 11층이고 실제로 반도체 공장은 3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있는 여기 평택 삼성전자는 2층 팹이에요. 그리고 1기에서 P1에서부터 P4까지는 2층이고 그 다음에 P5, P6는 4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CUB, GCS 이런 거는 케미칼이라든가 가스 공급 시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 1층에다 지상 6층.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복합동 개념입니다. 그리고 154kV 비상발전기, 요거는 15만 4천 볼트 SK 자체 변전소예요. 그 밖에 35만 4천 볼트 한전 변전소가 있고 거기에서 전기를 받아서 자체적인 발전소예요. 비상발전기. 전기가 이 반도체 공장은 단 1초라도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 외부 전기가 한전에서 전기가 정전이 됐다 그러면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비상발전기가 가동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하 2층, 지상 2층입니다. WWT하고 온도 저감동은 뭐냐면 WWT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패스예요. 패스를 재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도가 뜨겁단 말이에요. 뜨거운 거를 그대로 화천에다가 만일 방류를 한다 그러면 자연 생태계가 다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저감을 해서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온도 저감 그 배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하 2층, 지상 8층,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됩니다. 지하 저수조, 지하 정수장. 정수장은 뭐냐면 반도체는 전기하고 물하고 케미칼, 가스나 이런 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수장, 이거는 초순수소를 얘기를 하죠. 4개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통합자재 창고라든가 자원순환 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지상 3층, 지상 2층. 그 다음에 ISO 트레일러, 이거는 뭐 그거 같아요. 물류 이런 쪽 같고 345kV 지상 2층 변전소입니다. 근데 2층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한 4, 5층 되는 것 같은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속 시설들이 있죠. 지원동 있죠. 지원동.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입니다. 메인 컨트롤 타워예요. 여기 평택 캠퍼스에도 뭐 50몇 층인가 컨트롤 타워가 생기려고 신문에 발표되고 뭐 조감도까지 나왔다가 캔슬이 났는데 SK 하이닉스는 지상 18층짜리 지원동, 이게 메인 그 오피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메인 오피스가 또 있습니다. 지상 21층입니다. 웰컴 센터는 요게 이제 요게 외부에서 주요한 VIP가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맞이하는 데입니다. 3개층, 지하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택 캠퍼스에도 보면 P1에 보면 컨퍼런스 홀이 있어요.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뭐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이런 데 왔을 때 그 맞이하는 그런 이제 VIP를 이렇게 브리핑하는 브리핑 룸이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최고 의결 기구인 스펙스하고 이제 R&D가 지상 1층에 들어가고 뭐 부대 시설, 상성, 협력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몇 동이냐 하면 19동이 이번에 허가를 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시설이 Y1 그 1기 앞 주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최근에 제가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이 Y1에서부터 Y1, 2, 3, 4 요렇게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고 부속 건물들이 들어가고 그런 배치도를 지금 여기에 그린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가 굉장히 여기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산입니다. 산이라서 여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절대농지 농림지역입니다. 이쪽에 가면 이제 원삼 일반 산업단지 이쪽으로 하면 임야도 있지만 계획관리도 있어서 이쪽에는 뭘 할 수가 있죠. 이쪽에는 이제 원삼면
읍내죠. 읍내도 지금 대략 한 23만 평의 도시개발 환지 방식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면 지금 배감인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택 캠퍼스에서 거의 10년 동안 반도체 공장이 왔을 때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거든요. 자, 이 배지도 잘 보세요. 여기 제가 블로그는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산면 유자택지 건축 상담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독해서 유자택지를 협의자택지, 유자택지에서 50동을 하면서 수많은 그 설계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삼에도 지금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도 도면을 보면 요거는 지금 Y1입니다. 1기입니다. 1기. Y1을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펩1입니다. 펩1. 펩1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한 달도 좀 전에 가까이에 가서, 지금 드론은 못 찍습니다. 드론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까이에 가서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무슨 그 PH 파일 공사가 있었는데, 무슨 건물인가 했다니까 지하 저수조, 재이용.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폐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걸러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로 얘기한다면 그린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장 온도 저감 장치, WWG, 이게 그린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개발 통합센터도 있고, GH라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것도 있고요. 지원동도 있고 웰컴 센터도 있고 CBU 요거는 이제 케미컬하고 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캠퍼스는 GCS라 그래서 이게 복합동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조금 달라요. 그다음에 15만 4천 볼트 자체 변전소에다 비상 발전기가 들어가고 창고 부지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물류센터, 물류순환센터가 있고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반도체 그 생산하는 가운데 속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부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보세 창고, 접수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1기 영역입니다. 현재 이 길로 많은 건설 그 중장비라든가 인원들이 다니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뭐 레미콘이라든가 PH 파일이라든가 포크레일이라든가 중장비들이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이주택지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괜히 이 뭐 그냥 원삼이나 배감 쪽에 무슨 뭐 계획관리지역 땅이라든가 자연녹지 보고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이런 쪽에 와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용인 이제 SK 하이닉스의 전체적인 그 개요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Y1 PH1 프로젝트 이렇게 PJT라 그래요. 삼성도 여기다 PJT라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Y1 PH예요. 요게 이제 여기가 PH1이에요. 그러니까 크린룸 첫 번째 크린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부지 면적을 한번 볼까요? 1기 Y1은 26만 평입니다. 전체 126만 평 중에 여기 차지하는 부분이 대략 한 26만 평이고 4기 전체는 59만 5천 평이니까 대략 60만 평이죠. 이 연면적을 보면은 1기 1단계가 41만 평, 4기 전체가 223만 평입니다. 그리고 CR 면적이라고 있어요. 그린룸 면적이에요. 1기 단계에서는 35,670평. 그러니까 요 페이지 1 1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35,670평이고 1기 전체가 여기 이 전체가 3층으로 했을 때 전체 면적이 얼마냐? 78,800평이에요. 여기 곱하기 4 하니까 28만 3,200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Y1 1기에서부터 4기까지 7만 800평씩 똑같은 면적으로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8만 3,200평이 되고 건설 기간은
이제 그 Y1 1기가 이제 25년 3월에서부터 27년 5월까지 됩니다. 거기는 1차예요. 이게 1기가 끝나는 게 저렇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자, 평택 캠퍼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했는데 P1의 이제 크린룸 면적은 41,000평이고 P2의 크린룸 면적은 45,000평이고 P3, P4는 사이즈가 좀 커요. 55,000평, 55,000평. 그래서 P1에서부터 P4까지 합계가 196,000평이에요. 그런데 P4하고 P6는 4층 폐비예요. 그런데 P5하고 P6는 사이즈가 더 커요. 그래서 P5하고 P6는 두 개 면적을 합치면 20만 평이 훨씬 더 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6기 P6까지 다 마무리가 됐을 때는 아마도 크린룸 면적은 40만 평이 넘을 예정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공장이 지금 스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또 삼성의 뉴스가 나오면 제가 그렇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인 SK 하이닉스는 여기 또 이제 반도체 공장에 보면 트리니티 팹이라고 있어요. 미니팹, 테스트 베드 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공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여기 1기란 말이에요. 1기에서 이렇게 지는데 이 앞에 건물은 이거는 이제 지원시설 사무동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뭐 지원시설 사무동 이런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잘 나왔는데 트리니티 팹이 어디 있냐? 여기에요. 트리니티라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니팹, 트리니티 팹이라 그럽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즈를 조금 키워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는 트리니티 팹을 운영을 합니다. 트리니티 팹, 요게 어떤 거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개념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이제 정부, 이제 국가에서 비용을 일부 대고 용인시, 정부와 용인시에서 비용을 일부 대고 경기도 SK 하이닉스가 공동해서 1조 원을 투자해서 미니팹을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 베드예요. 자, 이걸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공장이 없는 반도체 회사를 팹리스라 그럽니다. 팹리스 없는 팹리스인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설계를 했어요. 이런 거 반도체 설계를 했는데 이게 반도체가 잘 만들어지고 성능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에다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이 반도체를 만들어줘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팹리스가 그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다가 부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걸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1년에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몇 번 안 해줘요. 그래서 올해인가는 48번으로 그 횟수를 많이 늘렸지만은 팹리스들이 반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하고 샘플을 만들어 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팹의 주요 특징은 첨단 반도체 개발 테스트 베드예요. 개발해서 이 반도체가 정말 성능이 좋고 괜찮은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거를 삼성이 아니라 SK가 가져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발전에 특히 팹리스들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한테 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신 공정 및 분석 장비가 한 40대가 초기에 배치될 예정이다.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겠죠. 저런 장비보다는 이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저기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또 보면 제가 또 다른 그림을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Y1 1기 에리아고 그 다음에 2기 에리아고 이렇게 쭉 내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1기 주차장이 2,000대, 2기 주차장이 4,000대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무슨 뭐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토목 작업을 해서 무슨 그 주차장 사업을 해볼 거라고 이렇게 그 판을 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기억하세요.
4,000대가 안에서 여기는 그러면 1기를 하고 2기를 하고 3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남는 공간들에다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도 똑같았었어요. 남는 공간에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거기에 오면 또 이렇게 밀려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게 지금 1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과연 인원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기술인들이 몇만 명이나 들어오겠냐는 얘기죠. 저는 평택 캠퍼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 21년, 22년에 P2, P3 막 이런 거 할 때 뭐 공사를 겹쳐서 하고 삼성이 얼마나 그냥 활발하게 공사를 할 때 최고 많이 들어왔을 때가 7에서 한 8만 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항상 그래도 5만 명 이상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도 모자르고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용인은 제가 듣기로는 올해 하반기 되면 15,000에서 17,000명, 2만 명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SK가 요즘 HBM 때문에 너무 잘 나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맞지만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캐파가 작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산면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이 너무 커요. 기대를 하는 게 너무 커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용인 캠퍼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가까이에는 분명히 땅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고 막 이러니까 자꾸 조금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싼 쪽으로. 그것이 부동산 투자에 위험한 거예요.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러면 내 가진 돈이 적으면은 면적을 줄이거나 다른 형태의 부동산을 찾아보시는 거 맞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물류 출입구니까 우리하고는 투자하시는 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차량 출입구가 있습니다. 구성원, VIP, 외부인. 여기도 되어 있죠? 차량 출입구입니다. 통근버스, 구성원.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또 물류 출입구입니다. 여기는 중릉리죠. 여기는 이제 독성리죠. 자, 보세요. 눈에 빤히 보이죠? 투자를 하시려면 어디로 하셔야 돼요? 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고당리라든가 그 면사무소 소세지죠. 이런 쪽으로 하셔야죠.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위쪽으로 가면 안 되죠. 이 밑으로도 중릉이 저 밑으로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WWT라고 있죠. 웨이스트 워터. 그러니까 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트리트먼트 이거를 재이용하는 거예요. 폐수 처리를 하면서도 재이용하는 거고. CUB, 센트럴 유틸리티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으로 얘기하면 복합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냉각수라든가 스팀이라든가 진공이라든가 초순수, UPW라 그래요. 케미컬이라든가 이런 것들 환수하고 재이용하는 시설이요. 이거 팹이라고 썼죠. 여기 팹. 팹은 이렇게 이제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얘기하고 CMS라는 것은 케미컬 매니지먼트 시스템, 화학 물질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산이 이렇게 거대한 산이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이렇게 투자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차량 출입구, 구성원, 기술인들이 드나드는 길이에요. VIP, 외부인,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성원, 기술인들이 드나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원산면에 부동산 투자 때문에 심심찮게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잘 하세요. 잘 못하면은 진짜 투자를 잘못해 있어서 끝까지 물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배치도를 한 장에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참 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면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513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188조 원, 직간접 고용 창출이 2만 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만 명 이하랄 거. 그리고 이제 올해 한 7, 8월부터 어쩌면 6월 한 중하순이나 7, 8월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술인들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어디에서 제가 봤는데 삼성 반도체 공장은 외국인들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데 그 하이 클래스의 이제 그 기술자들은 외국인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인들은 절대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는데 원삼은
이렇게 시노스나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간접 고용이 2만 명이라 그랬는데 올해 이제 아마 한 6월 중하순부터 이제 골조 칼럼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럼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내부 공사, 마감 공사가 들어갈 때부터 인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름 이제 7, 8월 가을 되면 인원이 점점 들어가는데 올해는 아마 한 15,000에서 17,000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삼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 평택 캠퍼스, 우리가 여기를 생각한다면 그리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아주 적다고 하는데도 14,000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 삼성을 그렇게 막 그냥 비교를 해서 팔아먹고 하려고 이러는 말 듣지 마세요. 거기를 한다 그러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산업적인 파급 효과는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겠죠. AI 및 첨단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확보가 되고 여기는 특히 소부장 50개가 클러스터를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평택에 삼성전자 근처에는 반도체 소부장 땅이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50개. 그리고 그 주변에 원삼 일반 산업단지에도 노쿄 일렉트론이 거의 절반의 땅을 해가지고 곧 공장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참 좋습니다. 좋지만은 개인이 여기에다 투자를 한다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요? 저기 이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구단위 했던 그 회사의 기술사님과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여기에다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시골 같은 데다 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SK 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하려고 전국에 46개 지점을 분석을 했대요. 근데 어느 지역은 뭐가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뭐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 원산면을 낙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더니만 이거래요. 오염 청량지에서 빠져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수계가 한강수계가 아니고 금강수계예요. 한강수계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천 하이닉스가 거기가 이제 그 증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수계에서도 이제 조금 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염 청량이 아예 빠져 있어서 이 지역을 선택했다. 이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도면들 이런 거는 쉽게 이렇게 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런 건축 허가난 내역이라든가 이런 배치도라든가 이런 건 쉽지 않은 건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 제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당분간 비공개입니다. 이제 적당한 시점이 되면은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때 들어와서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 많은 반도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